좀 고민을 한번 나눠보자 라는 차원에서 만든 것이고요. 올해 이제 정비원에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원래 포럼이라고 하는 형식으로 열린 자리를 가지고 지금 비정규직 노동운동에서 우리가 함께 토론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짚어보는 이런 자리를 가지려고 하는데, 첫 번째 자리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19대 국회 개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어떻게 투쟁할 것인가라는 그 주제를 잡았습니다. 이거를 잡게 됐던 이유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사실 총선은 이제 몇 달 됐는데 새삼스럽게 왜 총선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가. 사실은 지금 이제 민주노총 총파업을 포함해서 하반기에 놓여있는 정세에서 우리가 어떻게 올바르게 대응을 할 것인가에 대한 하나의 그 반면 교사 내지는 평가 지점이 될 수 있는 것이 올해 총선 과정에서 노조운동이 진행했던 방식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사실은 이제 우리 앞에 놓여있는 하반기에, 그리고 특히 대선을 바라보고 각 정치 세력이 경쟁을 하는 이 속에서 어떻게 노조운동이 자기 중심을 잡고 투쟁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토론할 수 있는 하나의 거리가 되겠다라고 해서, 시기는 몇 달 지났지만 19대 총선 과정에서 우리가 어떠한 활동들을 했는가라는 것에 대한 평가를 좀 같이 해보자.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하반기 정세 속에서 좀 우리가 정치사회적 의제를 주도해 나가기 위한 방향성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한번 오늘 고민을 시작해보는 자리를 갖자라는 차원에서 주제를 이렇게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열린 토론의 자리여서 따로 발제문이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이제 그 운영위원들 중심으로 해서는 사실 여기 나눠드린 자료를 미리 보내드렸었어요. 그래서 미리 한번 같이 자료들을, 평가 자료들을 검토를 하고 오늘 토론을 하자라는 의미의 자료를 미리 보내드렸는데, 이제 그걸 못 받고 오신 분들도 이제 계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준비를 한 것은 쭉 찾아보니까 그 4월 총선 이후에 각 단위에서 평가를 진행을 했겠지만, 일단 저희가 찾아볼 수 있었던 노동조합 차원에서의 평가가 그 의결 단위를 통해서 되었던 자료 중에서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 그리고 서비스연맹을 실어봤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일일이 말씀드리지는 않겠고요. 뭐 소속 단위에서 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4월 총선에 전반적으로 올해 대응하는 과정에서의 특징이라고 한다라면 사실은 노동조합 차원에서는 많은 경우에 여소야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대부분 차이는 있지만 예상을 했었고, 그래서 민주노총을 포함해서 여소야대의 전국 속에서 이후에 그 노동계가 요구하는 주요한 입법 요구들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좀 특색이 있었다라면 어느 때보다도 활발하게 정책 협약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야당들과 민주통합당을 포함한 야당들과 각종 이제 합의서, 정책 협약식 이런 것들을 활발하게 진행을 했었고, 그것이 민주노총만이 아니라 각급 3달 연맹 차원에서도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것이 또 이번에 총선 대응 과정에서의 특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 자료로 민주노총 이제 그 4.1 총선 평가는 이제 가장 최근에 있었던 7월 5일 중집에서 원안 통과가 된 내용인데요. 예, 보시면은 그 주되게는 이제 그 4.11 총선 과정에서 특히 민주노총의 총선 방침과 정치 방침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조직 내 여러 가지 갈등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간략한, 자세하지는 않고요, 간략한 평가들이 이제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총선 과정에서 보였던 여러 가지 이제 한계들에 대한 이런 평가들이 역시 간략하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서도 좀 지적이 되고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 여소야대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평가만이 아니라 사실 총선 과정에서 노동 중심의 의제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부각시킬 수 없었던, 스스로도 지적을 하는 것처럼 이제 거의 묻지마 야권연대와 마찬가지인,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정당과의 협약이라고 하는 것들이 활발하게 추진이 되었고, 그 민주노총 평가자료서 쪽에 나오는 것처럼 산별연맹에서도 공공운수, 보건의료, 서비스, 건설산업연맹, 민주일반연맹 등등 산별연맹 차원에서 통합진보당 또는 내지는 진보신당과 정책협약을 추진하였고, 또 그 학교비정규직 노조나 민주택시처럼 이제 단위노조에서도 정책협약을 추진하는 등 다양하게 정책협약들이 이루어졌으나 실제로 노동자의 의제가 확산되거나 이런 것들 총선 과정에서 의제가 되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그 모범 사례 취업 중이라고 나오기는 하는데, 모범 사례로 제기가 되고 있는 것이 서비스 연맹에서 2,000명 신규 당원, 통합진보당 신규 당원을 가입시켰던 것이나 보건의료 노조에서 5,000명 신규 당원을 조직하고 조직 구성을 추천했던 이런 것들이 모범 사례로 일단 제시가 되고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공공운수 노조 연맹에서 그 여야의 국회의원들과 함께 의정 포럼을 추진했던 것 역시도 모범 사례로서 제시가 되고 있기는 합니다. 나머지는 그 자료를 보시거나 아니면 그 같이 토론하는 과정에서 얘기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공공운수 노조 연맹 그 총선 대응 사업 평가도 이게 5월에 공공운수 연맹 중앙위가 통과가 된 안인데요. 그 이후에 더 진행된 평가안은 제가 찾지를 못했습니다만은 6조 이하의 곳이 마찬가지로 민주노총이 총선 방침, 정치 방침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조직 내부적인 갈등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그리고 공공운수 연맹은 특히 이제 비판적으로 그 총선 방침 과정에서의 것들을 평가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상 그 선거 투쟁이라고 할 수 있는, 이거는 그 공공운수 연맹 자체도 마찬가지인데, 선거 과정에서 사실은 선거 국면에서 노동자들의 투쟁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통한 대중적인 압박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어느 때보다 이제 한계로 드러났고, 그래서 조합원과 노동자 대중이 주체가 되는 이러한 선거 투쟁이나 아니면 총선 과정이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주되게 평가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공공운수 노조 연맹 평가 자료에는 소개가 되어 있지 않거나, 아니면 이제 그 약간 성과인 것처럼 좀 평가가 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 정당과의 정책 협약, 그리고 공공운수 노조 차원에서의 지지 후보나 협력 후보, 이런 방식으로 후보 대응 및 대정당 사업들을 했었는데, 사실상 이러한 부분들이 대중적으로 어떤 압박을 형성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그동안에 이제 그 사실은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해 왔었던 보수 야당들의 어떤 정책 기조를 바꾸어내는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진 투쟁들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평가가 미약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현장 조직화나 현장 그 투쟁이라고 하는 부분들과 연결되지 못했던 상층에서의 정책 협약 위주로의 어떤 그 선거 과정들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야권연대라는 것에 많이 전제한 사업들이 집중되어서 이후에 사실은 그 노동자 정치운동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사업이나 이념과 전망을 수립하는 과정들은 많이 이제 부족했다라는 부분들을 평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약간 대조적으로 그 다음에 제가 찾아본 게 민간 그 서비스 연맹 총선 평가인데, 아까 앞에서 보신 것처럼 서비스 연맹은 총선 과정에 2,000명을 당원으로 가입시키는 것이 민주노총이 이제 모범 그 자료로, 모범 사례로 등장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서비스 연맹은 총선 과정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특히 이제 서비스 연맹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는 영업시간 제한 특별법 같은 이런 서비스 연맹의 핵심 노동입법 과제에 대해서 이것을 특히 이제 민주당과의 어떤 정책 협약이나 지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얻게 되는 과정을 많이 좀 성과적으로 많이 바라보고 있고요. 특히 그동안 총선이나 선거 과정에 잘 참여하지 않았던 조합원들이 투표를 참여하고 많이 독려를 했고, 이런 투표 참여 캠페인 등을 통해서 조합원들의 투표가 많이 이루어졌던 부분들을 굉장히 성과적으로 많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서비스 연맹도 여기 평가서에는 실려 있지 않는데 사실 그 이후에 총선 이후에 통합진보당 당내 갈등이 불거지면서 이 총선 과정에서 가입했었던 2천여 명의 조합원들이 사실 굉장히 정치적으로 혼란을 겪는 이런 과정들이 있다라고 이제 얘기가 되고 있긴 한데 그런 것들이 평가서에 뭐 적시가 되어 있거나 하지는 않고 있고요. 이제 지금도 총선 이후에도 특히 영업시간 제한 특별법 등을 중심으로 해서 야당과의 활발한 어떤 정책 협약이나 입법 추진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말씀드린 여러 부분들은 이제 공식 단위에서 공식적으로 보고도 되고 토론도 되었던 내용들이어서 같이 토론을 해보면 될 것 같은데요. 그 뒤에 이 맨 뒤에 14쪽이라고 여기저기서 자료를 짜집기 하다 보니까 쪽수가 조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만 사실 이 중간에 서비스 연맹 평가자료 뒤에 보시면 민주통합당과 민주노총의 정책협약서가 있습니다. 이게 4월 8일 날 있었는데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저희를 포함해서 노조운동 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별다른 토론이 이루어진 바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당시에 오히려 그 민주통합당에서는 이 사건을 굉장히 대서특필해서 역사상 최초로 사상 최초로 민주당이 양노총과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양노총의 지지를 받는 선거를 치르게 되었다라고 그 당시에 굉장히 대서특필했던 사안인데 사실 지금 이 내용이 어디 민주노총 홈페이지에 게시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도 이제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서 뒤늦게 접하고서 약간 충격을 받기도 했었던 총선 과정에서 그냥 지나갔는데요. 예, 그 말이 맞죠. 사상 최초로 민주당과 내지는 민주당 계열의 보수 정당과 민주노총이 정책 협약서라는 방식만이 아니라 여기 내용은 뭐 짧으니까 보시면은 3번 항목에 보시면은 민주진보 진영이 원내에 제1당 의석 확보를 하고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등 총선 승리를 위해서 적극 협력한다. 그래서 민주노총이 이러한 그것에 최선을 다해서 공모한다. 라고 하는 내용들을 민주통합당과 맺은 사실 이제 저는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그렇게 크게 토론이 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워낙 총선 시기에 그냥 워낙 많은 정책 협약들이 쏟아지면서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총선의 특징이 사상 최초의 민주통합당 민주노총의 정책 협약이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정당과 모든 그 야당과 노총과 그 다음에 각급 단위 노조에 이르기까지 서로 상호 크로스로 정책 협약이 이루어졌던 위에서는 총연맹 아래로는 예를 들면 공공서비스 노조의 서경지부에 이르기까지 밑에 단위 노조에 이르기까지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진보신당과의 정책 협약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 사실은 이것에 매우 대조적으로 실제로 총선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요구, 투쟁의 요구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 의제화되지 못했던 그리고 이렇게 이러한 불일치에 대해서 사실은 총선을 겪고 난 이후에 사실 우리가 충분하게 평가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던 것 아닌가라는 것이 사실은 가장 큰 토론으로 제기해보고 싶은 지점이기도 합니다. 그 뒤에는 이것도 역시 모르고 있다가 민주노총 어디에도 안 나오더라고요. 안 나오다가 오민규 동지가 눈도 박지 어디 조세일보에서 찾으셔가지고 저도 이거 보고서 오늘 처음 봤습니다. 잘 보시면 그 가운데 민주노총 위원장님 보이시죠? 이 기사에는 내용이 없는데 그 밑에 기사 그 밑에 사진 해설을 보시면 7월 5일날 열렸던 이게 민주통합당의 경제민주화 포럼 창립식입니다. 경제민주화 포럼 창립식에 이 포럼에 여러 국회의원들과 함께 시민단체들과 함께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 등이 경제민주화 정책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그래서 보시면 민주노총 위원장님이 협약서를 들고 이종걸 위원 옆에 서 계시네요. 정중앙에. 그래서
이 내용이 이제 기사에 보시는 거죠. 요즘에 민주당이 이 대선과 관련해서 헌법 119조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것을 또 이번 주에 당론 입법, 경제민주화와 관련 여러 가지 뭐 재벌 규제 이런 부분들을 당론 입법 발의를 하기도 했는데요. 네, 이러한 자리에 이제 각종 뭐 경실련, 그 다음에 새사련, 다양한 민변 시민단체들이 함께 해나가면서 국회가 경제민주화를 공동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 시민단체 22개 단체와 전체 협약식을 체결하는데 아마 기사에는 따로 민주노총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 시민연대 참여단체를 봐도 민주노총에 이름이 실려있는 건 아닌데요. 없죠? 없는데 어쨌든 사진 기사로 봤을 때에는 네, 민주노총 위원장님이 특별히 이제 강조가 되어서 있어서 참 이런 흐름들이 이제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여기저기서 이거 이제 그 최근의 상황인데 대선을 바라보고 또 새로운 방식의 정책 협약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막상 우리는 노동조합의 수장이 가서 이렇게 체결하시는데 노동조합은 잘 모르고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닐까. 네, 이런 이제 의미에서 한번 같이 보자고 제가 이제 한 것이고요. 그 뒤에는 최근은 아니지만 이제 총선을 경과하면서 우리 특히 현장에서부터 현장에서의 투쟁들을 좀 새롭게 강화해 가면서 노동자 계급정당 건설을 위한, 그러니까 노동자가 중심이 되는 새로운 정치 세력화를 위한 고민들을 전국적으로 현장 활동가들이 진행을 하고 있고, 이것도 뭐 인터넷을 통해서 공개가 되었기 때문에 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관련 전체 회의 자료나 이런 거는 보내드리기는 했는데, 오늘은 이제 복사는 간단하게 여기 공개 제안서만 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직접 이 모임 논의에 참여하셨던 동지들도 있기 때문에, 또 한편에서는 좀 이런 총선 과정에서의 평가나 현재의 굉장히 실종된 노동자 정치 세력화의 문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비판적인 문제의식과 또 현장에서의 혁신된 실천들을 고민하시는 동지들이 한편에서는 이런 총선 대응 과정에 대한 평가, 근본적인 평가, 그리고 새롭게 현장에서의 투쟁을 복원해내고 이것을 통해서 노동자의 정치 세력화를 새롭게 추진을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논의들이 또 진행되고 있는 그런 흐름들도 있다라는 점에서 여기 뭐 함께 토론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제가 자세히 제가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고요. 소개하는 자료로서 실었습니다. 그래서 따로 저희가 전비원 차원에서 오늘 포럼에 발제문을 준비하지는 않았고요. 아무래도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전비원에 참여하고 있는 노조들 그리고 운영위원들 중심으로 좀 우리 고민을 나누어 보자라고 해서 만든 자리이기 때문에요. 좀 편하게 총선 과정에서의 노동자 운동의 노동조합 운동에 대한 좀 평가, 그리고 주되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평가를 기반으로 해서 하반기에 정치적인 어떻게 보면 대선을 앞둔 이러한 하반기의 정치 정세 속에서 비정규 노동자들이 특히 투쟁을 강화하고 이러한 투쟁을 바탕으로 해서 정치적인 의제들을 주도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좀 어떠한 실천들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얘기해 보자라는 차원에서 따로 발제문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이 정도로 제가 취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요. 조제도 보니까요. 네. 민주노총이 표창을 하고. 아, 그래요? 22개